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자, 우연히 만나게 된 이 카사노바님의 훈련을 거치면서 지금 카메라 있는 이제 제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클럽을 카사노바님과 이제 또 한두 번 다녀온 이후로 이제 좀 엄청난 충격을 먹고 왔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하루에 100번이 넘는 여성에게 들이댔지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는 현실과 이 결과물이 앞으로의 제 여자 관계를 말해주는 경고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조금씩 개선은 해나가고 있었지만 지금 남녀의 생태계에서 나의 위치는 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클럽이 남녀관계 축소판이라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죠. 진짜 하루에 길 가면서 여자에게 번호를 5개 이상 얻어가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나? 여자를 알고 싶은데 만날 곳은 없잖아. 연락을 해봐야 뭐든 시작이니까 제 방송에서 번호를 어떻게 따나요? 라고 좀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그 카사노바님이 알려준 방향과 제가 생각한 이제 멘트를 이제 리스트화해서 번호를 얻는데 성공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엑셀로 정리했어. 예를 들면 오늘 나의 이제 외모 상태 그리고 썼던 멘트 결과는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식으로 도표화했지. 여기서 나온 결과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저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줄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멘트가 아니라 이거야. 알겠지? 제가 진짜 번호 받은 횟수만 따지자면 200개는 넘어가. 물론 당연히 번호를 얻었다고 다 사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번호를 얻는 건 첫 단계일 뿐이야. 카톡은 어떻게 할 거고 전화는 어떻게 할 거고 만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스텝들이 또 남아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메모해서 기록했어요. 여자 3, 어디서 처음 만남, 이런 특징과 성격, 카톡 내역 이렇게 쫙 모아두고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이게 연애에 성공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도표화 시켜놨어. 진짜 엑셀로. 조금씩 이제 성공한 케이스만 모아서 확률 높은 것들로의 방법만 계속 시도했지. 이게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만큼 난 간절했어. 당연히 이렇게 미친 들깨처럼 전투적으로 여자한테 대시하니까 연애가 됐습니다. 야, 한 26살 가량에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있는 연애는 당연히 못했죠. 이때 제 연애는 만약에 여자 1과 헤어지면 바로 다시 다음 여자를 찾습니다. 그냥 지난 여자 1은 내가 앞으로 만날 여자를 위한 그냥 오답 노트인 거야.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은 놈도 여자를 만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좀 역풍이 있었죠. 당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고 그저 나의 성과로만 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성을 많이 깎아먹었던 것 같아. 한 번은 만났던 여자 중에 그 여자가 제 집에서 다른 남자랑 좀 사랑을 나누다가 들킨 적이 있어. 보통 같으면 이게 막 상처받고 열받고 그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난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다음 여자는 어떤 여자 만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저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클럽이나 또 소모임 이런 것도 계속 가면서 계속 만났어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남녀 생태계가 보여.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저보고 연애 몇 번 해봤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답할 수가 없어. 나도 내가 몇 번 연애했는지 몰라. 근데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해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에 채널아트 보면 이렇게 차갑고 친절한 현실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가운 현실이지만 제가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말고 남녀 이야기 하는 컨텐츠 올라오면 좀 봐주세요. 진짜 제가 몸소 부딪히면서 겪으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야. 아무튼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 기록하고 무슨 수능 준비하듯이 했는데 여기서 전 한 발짝 더 생각했죠. 이 데이터를 보니 결국 첫인상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자기 관리를 빡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스타일 구글링하고 근데 머리에 두상에 따라 또 본인이 어울리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이때 처음 한 것이 펌의 정확한 이용법.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보통 펌을 하면 머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죠. 펌은 머리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은 시술이야. 제가 이걸 26살에 알았어. 동시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평범한 옷들 있죠. 콘돔룩을 벗어나서 이런 옷들을 입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에다 또 배
내가 나온 체형이라 했잖아. 물론 근력 운동을 할 생각은 이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계속 조깅을 했어. 뱃살이 조금씩 빠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때 좀 근손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 제가 29이 돼서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거든요. 저는 헬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자기관리의 습관이 지금의 저의 외모적인 모습을 다 만들어놨어요. 웨이트는 물론 조금 늦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꾸준히 하거든요. 피부 관리도 이제 매번 이제 수분 크림이나 뭐 이런 거 발라야 한다는 개념도 생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는 또 피부 관리를 따로 받습니다. 항상 또 청결하게 하루 2번 샤워, 그리고 치실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등 제가 유튜브에서 자기관리 관련 컨텐츠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경험을 토대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전 단시간에 연애를 수식화하면서 외모에 있어 자기관리로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옆집 동생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스펙을 좀 정리하면 20대 중반에 월 한 160, 180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일반인 흔남처럼 뭐 그저 그런 남자의 구색을 갖췄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정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자도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알았잖아. 그리고 너무 남녀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느꼈잖아. 사람이 이러니까 차가워지더라고. 내 안에 마음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 이때부터. 이 다음부터는 키장남 면대기 8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